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. 반지름이 2.62cm인 자이로스코프 원판이 정지 상태에서 12.4 라디안 퍼 세컨드의 제곱배로 가속되고 있는데 각속력이 1분에 2760바퀴 도는 그런 각속력이 되었다라는 거야. 이 과정에서 원판 테두리에 있는 점에 가속도의 접선 성분은 얼마이냐. 그리고 원판이 최종 속력, 요 최종 속력이죠. 각속력에 도달했을 때 이 점에서의 지름 성분, 가속도의 지름 성분 구하란 거고, 이 과정에서 요 점이 이동하는 거리, 그러니까 요 점이 요걸 따라서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는 거네요. 조건을 다시 보면 반지름 대문자 r을 미터로 환산하면 0.026 미터고요. A0라고 나왔어요. 등각 가속도. 그리고 오메가 t, 그러니까 최종 속력이 되겠죠. 최종 속력을 라디안 퍼 세컨드로 바꾸면 289.03 라디안 퍼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가속도죠. 가속도는 지름 성분과 접선 성분으로 볼 수가 있고, 지름 성분은 구심력 중심 방향이죠. 그래서 마이너스 r 오메가의 제곱이고요. 접선 성분은 세타 헷 방향,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아놓으세요. 우리가 어느 한 점에서 보면 이쪽이 지금 지름 성분이죠. 그러니까 원의 중심 방향, 얘가 바로 r 헤타,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예요. 그리고 원의 중심 방향이고, 얘는 다시 이쪽으로, 이게 크기가 1입니다. 얘도 크기가 1이고 증가 방향이죠. 세타의 증가 방향이면서 단위 벡터가 1인 세타 헷 단위 벡터입니다. 그러면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알파 t고, 알파 t는 어차피 일정하잖아요. 14.25. 그래서 이거 곱하면 0.37이 되고요. 구심 방향의 크기는, 그게 여기서는 그냥 성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r 오메가 t의 제곱이란 말이야. 최종 속력에 다다랐을 때, 그러면 최종 속력에 다다랐을 때는 289.03이니까 요거 해주게 되면 구심력은 굉장히 크네요. 그죠? 중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경우네요.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점이 움직인 거리를 알면 속도를 알면 되잖아요. 어차피 가속도 알기 때문에, 그지? 요 가속도를 아니까 속도만 알게 되면 우리는 이동 거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속도는, 그러니까 외부를 도는 속도는 더 빨리 돌겠죠. r 오메가 t니까, 그러니까 r에 비례할 거라는 거야. 그래서 r 오메가 t를 구해보면 초당 7.57m를 이동한다는 거야. 그거를 이용해서 처음엔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총 이동 거리는 2의 접선 성분, 접선 가속도분의 접선 방향의 속도의 제곱, 요걸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게 되면 총 77m 이동했다, 이렇게 결론을 날 수가 있습니다. 이상으로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해볼게요. 반지름이 0.25m이고요. 원판을 정지 상태에서 800 라디안만큼 회전시키려고 한다. 처음 400 라디안 동안은 알파1의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고,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, 그러니까 400 라디안을 또 간다는 거죠. 각속력이 마이너스 알파1의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게 할 예정이다. 그러니까 결국에 800 라디안에서 다시 0이 된다는 거야. 원판의 어느 부분이든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40m/s의 제곱을 넘지 않으려고 할 때 회전에 필요한 최소 시간 얼마인지 그때의 알파 1 값도 한번 구해봐라, 이러는 거예요. 조건을 다시 보면 반지름이 0.25m이고요. 구심력의 크기죠. 구심력의 크기가 r 오메가의 제곱이 40보다는 작아야 돼요. 그죠?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항상 오메가는 12.65 라디안 퍼 세컨드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야. 이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400 라디안만큼 돌 때 보면 알파 t를 알파 1이라고 보자, 이게. 그래서 알파 1이라고 놨죠. 그래서 오메가 t는 알파 1t가 될 거예요. 처음에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. 그리고 세타 t는 처음에 이제 위치를 0이라고 본다면, 기준선이라고 본다면 2분의 알파 1 t의 제곱이 될 거고, 이게 400 라디안만큼 갔을 때 시간을 t1이라고 보자는 거예요. 그러면 2분의 알파 1 t1의 제곱이 돼서 알파 1 t1의 제곱은 800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그럼 두 번째 볼게요. 그러면은 그 시간 이후 알파 t는 마이너스 알파 1일 거고, 오메가 t는, 그렇죠. 그때 뭐죠?
초기 속력이 뭐야? 알파1 T1이 될 거 아니에요. 왜냐면 T1만큼 움직였다가 그 다음 시간이니까 마이너스 알파1 T일 거야. 근데 그 다음에는 뭐야? 정지해야 되잖아. 800라디안만큼 가면 정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시간을 T2라고 본다면 알파1 T1과 알파1 T2 이렇게 될 것이고, 따라서 T1 T2는 같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T1까지 갔다가 400라디안만큼 T1까지 가겠죠. 이거 다시 쓰면은 초기 위치에서 얼마? 400라디안이죠. 그러니까 0라디안에서 400라디안만큼 T1이고, T1이라는 시간 동안, 그리고 800라디안만큼 T2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얘네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?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된다는 거야. 그죠? 그러니까 결국에 T1을 하나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준 게 바로 최소 시간이 될 거야. 그럼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. 첫 번째 A입니다. 오메가가,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든 오메가는 12.6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랑 작거나 같다는 거야. 따라서 오메가 T1은 알파1 T1일 것이고, 우리가 알파1은 구했잖아요. 알파1은 뭡니까? T1의 제곱분의 800이니까 얘 약분돼서 T1분의 800이 돼요. 따라서 T1은 12.65분의 80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. 즉 우리는 뭐야? 왔다 갔다, 아니 뭐 800라디안까지 가는 데는 2T1이 되잖아요. 얘 2배가 되니까. 왜냐면 T1하고 T2가 같으니까요. 따라서 얘를 구해주면 2를 곱하면 되니까 1600을 12.65로 나누면 126.49초가 된다는 거예요. 즉 최소 시간은 얼마다? 126.49초라는 거야. 결국에 알파1을 구하려면 그때 최소 시간일 때 구하면 되니까 얘를 구해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. 그쵸, 알파1은 0.2 라디안 퍼 세컨드의 제곱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. 이상으로 31번 풀이 마칠게요.